예전에 뭐 지나가다가 했던 뭐 여기는 계속 같이 이제 들렸던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전통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부분이 아마 깨어지는 날일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먼저 1년에 한 번 1월에서 3월 장을 담근다 라는 개념에서 1년 360을 언제든지 담글 수 있다. 또 1인분도 담글 수 있다. 5인분도 담글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 담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럼 이걸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이제 화학 중에서도 분석화학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충남대학에 부임했을 때는 주로 반도체, 첨단 신소재물 이런 걸 분석하다가 어느덧 식약처에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현재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트에서 사 먹는 모든 먹거리를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이 현재 먹고 있는 상업용 먹거리의 과거와 현재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과학자입니다. 15년 전에 태초 먹거리라는 프로그램을 암 환우 대상으로 무료로 시작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암 환우들은 환우 판정을 받게 되면은 병원에서 이제 항암 수술 방사선이라는 소위 표준 치료를 마치고 집에 와서 주위에서 좋다는 비법 특효약 속에서 헤매다가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다 나았다. 이렇게 이제 완치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서 하는 CT, 엑스레이 가지고 찍어가지고 했던 표준 치료, 항암 수술, 방사선이라는 그 기술은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게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암이 발병되게 된 원인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최소한도 5년 이상 반복되고 있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암 환우가 그 원인을 제거하는 새로운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지나게 되면 언젠가는 5년이 아니라 10년, 15년, 20년 뒤에 언젠가는 다시 재발이나 재원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초 먹거리에서는 첫 번째, 그 사람이 자기 삶 속에서 발병 원인을 찾도록 도와드려요. 그리고 그 제거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고, 두 번째는 결국 암을 비롯해서 모든 질병의 마지막까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면역력입니다. 결국 자기가 면역력이 원래대로만 유지하게 되면 절대로 암세포는 더 이상 증식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을 어떻게 원래대로 회복해서 유지하느냐, 이런 강의를 지난 15년 동안 무료로 강의를 했는데요. 약 1년 전부터 이제 그 강의가 무료가 아니고요, 15,000원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한 달에 한 번 저희들이 강의를 하는데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대기자가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날씨가 좀 나쁘면 안 와요. 노쇼가 너무 많아요. 겨울 같은데 눈 오고 이러면 물론 제가 사전은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못 오면 못 온다고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면은 그 다음 사람한테 우리가 기여가 할 텐데, 근데 참 신기한 게요, 15,000원을 받고 난 다음에 노쇼가 싹 사라졌습니다. 돈 15,000원이 그게 뭐라고. 참. 그래서 면역력을 어떻게 증강시킬 거냐. 그래서 지금은 현재 참석하시는 분이 암 환우는 약 한 20, 30%, 나머지는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이제 참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면 면역력을 어떻게, 면역력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셨잖아요. 또 면역력 얘기하면요, 여러분 벌써 머릿속에 저거 홍삼 먹으면 되는데, 어디에서 파는 건강 보조식품 비싼 거 그거 먹으면 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는 게 뭐냐면 면역력은 그렇게 한두 가지 음식을 먹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홍삼이 면역력에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홍삼을 판매할 때는 면역력 향상이나 이런 글귀를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면역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 가지 음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홍삼에는 진세노사이드라는 그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 면역력이 좋다는 홍삼을 먹을 때, 아침에 먹을 때 부부싸움을 하고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죠?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짜증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소화가 안 되고 체한다는 얘기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소화 분비액이 작아지면서 홍삼 속에 있는 그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성분을 우리 몸은 흡수를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은 전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면역세포의 약 80%가 장에 존재를 합니다. 장에. 그러니까 결국 면역력 얘기하게 되면 뭐예요? 장 건강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장 건강이. 장 건강이 나쁜 사람들은 특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단 변비나 설사가 심한 편이에요. 그리고 대변이 바나나같이 이렇게 줄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뭐 똑똑 끊어져 나오든지 묽게 나오든지. 그리고 황금변을 못 보든지. 이런 게 다 장 건강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방귀 냄새나 대변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예요. 고기를 먹게 되면 조금 독한 게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더 이상 야리꾸락하게 독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먹었던 음식이 내 장 속에서 현재 썩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밥, 떡, 고구마, 감자, 뭐 국수, 고기. 주로 주성분이 단백질,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그 단백질, 탄수화물은 다 농축된 거예요. 농축된 거. 왜 농축해놨을까요? 왜 농축된 거 우리가 먹어요? 농축 안 된 거 먹으면요. 소같이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끼, 3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자연이 인간들한테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다 이렇게 농축을 시켜놓은 거예요. 덩어리가 크다 이 말이에요. 이 덩어리가 큰 녀석은 우리 몸에 못 들어와요. 우리 혈액 속으로 못 들어온다고요. 이게 잘게 부셔져 가지고 소화되어서 소화란 얘기는 큰 덩어리를 잘게 부수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걸 흡수가 되면은 약이 되는데 소화가 안 되고 큰 덩어리 있는 것은 그대로 대장 속으로 넘어가서 항문에서 대변으로 나올 때까지 하루나 이틀 동안에 장에서 부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목걸에서는 첫 번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소화가 잘 되게 음식을 먹는 방법,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먹거리가 아니고요, 장내에 있는 미생물이에요.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내 미생물들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는데 좋은 균은 잘 자라게 만들고 나쁜 균은 계속 없애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또 장내 미생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거 유산균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벌써 뭐 제가 손들으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뭐 거의 다 유산균 다 먹고 있잖아요. 그죠? 아예 관계없이. 그 유산균은 상업적으로 19가지의 균의 종류가 있어요.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뭐 이런 것들 19가지를 허가해 놨습니다. 그걸 적절하게 5개, 6개 섞어가지고 100억 마리 이하가 되도록 해서 현재 상품을 팔고 있는데 그게 우유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우유의 유당을 젖산으로 바꿔주는 걸 유산균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약합니다. 60도가 되면 다 죽어버려요. 온도가 조금 오르면 다 죽어요. 위를 통과해서 장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위에 위산이 pH가 2라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뭐 캡슐 더 씌운다 어떡한다 하는데 자꾸 죽으니까 죽은 시체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유산균은 사균입니다. 죽은 균이에요. 살아있는 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프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생균, 살아있는 균이라는 얘기죠. 근데 더군다나 지금 현재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모든 19가지 그 유산균은요, 우리 장내에서 오랫동안 살 수가 없어요. 기껏 해봐야 한 2주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상업용 유산균을 이끌어서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 들어왔다가 그냥 이제 사라지는. 들어와서 조금 도움을 주고 사라지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도 위산에 안 죽고 끓여도 죽지 않고 하는 균들을 제가 유익균을 찾아보니까 그 유익균들이 가장 많이 포함된 것이 바로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입니다.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된장, 간장. 그래서 제가 지난 20년 동안에 김치, 된장, 간장에 대한 강의를 워낙 많이 했습니다. 먹자. 그러니까 또 뭐예요? 요리하는 방법 알려달라 해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요, 제가 칼 들고 앞치마 들고요, 김치 담그는 방법, 청국장 냄새 안 나게 띄우는 방법, 청국장 찌개 끓일 때 맛있게 끓이는 방법, 요리 강의를 참 많이 했어요. 요리 강의를 참 많이 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음식에 과학적으로 장 건강에 유익균을 보내줘가지고 장 건강을 획기적으로 도와주는데 엄청난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게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인정 못 받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치 쪽에는 이제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맵다. 세계화가 되기에는. 그래서 태초 먹거리에서는 젓갈과 고춧가루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 아니면 거의 안 들어간 백김치, 동치미, 물김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콩을 발효시키게 되면 2, 3일 발효하게 되면 청국장이 되는 거고요. 몇 개월 발효하게 되면 된장, 간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장소에 좀 역사적인 그 장소에 오신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전통장을 담그는 방법이 작년 12월 달에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본의 아니게 유네스코 국제 행사로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식약처나 농림부에서 저에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아까 제가 좀 먹거리다 분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청국장이나 된장 속에 나쁜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달라 해서 제가 3년간 분석을 해보고 난 다음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된장, 간장, 청국장을 먹으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된장, 간장은 짚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짚에 있는 균을 고초균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초균. 이 고초균은요, 끓여도 죽지 않고 냉동해도 죽지 않은 아주 강력한 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 응급약이 없을 때 애들끼리 이제 싸워가지고 머리 깨지면 뭐요? 된장 발라주고, 힘없고 설사 나오고 막 머리 아프고 뭐 이러면 약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간장 물에 타서 간장물 먹여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초균이라는 유익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짚을 가지고 청국장을 발효하고 짚을 가지고 메주를 발효시킬 때 짚에는 친환경 짚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좋은 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균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좋은 균은 발효, 나쁜 균은 부패. 지네들끼리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해가지고 이긴 놈이 그 메주를, 콩을 발효를 시키든지 부패를 시키든지 또는 발효, 부패를 동시에 시키든지 그 싸움을 하는 게 균들끼리 싸움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균이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균은. 한 논에서 나온 지표를 하더라도 올해 균하고 내년의 균이 또 달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전통 재래식 된장, 간장이나 청국장은 짚을 이용하게 되면은 맛의 균일화를 이룰 방법이 없어요. 매년 맛이 틀립니다. 매년. 그래서 우리 이 재래식 된장, 간장이나 청국장을 담그는 소위 명인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비결이 뭐라 그러죠? 손맛이라 그럽니다. 손맛.
왜? 본인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만들고 있던 모든 종류의 청국장의 된장, 간장은 이게 좋은 균인지 나쁜 균인지 어떤 균이 있는지를 단 한 번도 과학자들이 이런 균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보고서가 나온 바가 없습니다. 자, 더군다나 메주를 건조를 하게 되면은 기후 온난화 때문에 바깥에는 마르는데 안에는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 회색 곰팡이, 검은 곰팡이, 별의별 곰팡이 다 생기고 매주 시커멓죠. 가르면 시커멓죠.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수세미로 문질러서 그냥 담궈요. 저희들은 그걸 분석해 보게 되면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희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콩의 그 부패가 된 그 곰팡이는 말이죠. 아플라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콩이 부패가 된 그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아플라톡신. 여러분은 왜 옥수수 같은 거 생옥수수 사가지고 여름철에 삶아보고 난 다음에 몇 개 남은 거 뒤에 양파나 뭐나 이렇게 뒤에 베란다에 놔두게 되면 곰팡이 피죠. 그게 바로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인데 그거는 먹으면은 무조건 간의 암세포가 100% 생긴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 전통 재래 된장을 담그시는 명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정부에다 굉장히 많이 민원을 요청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전통인데 이 아플라톡신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 해결해달라. 해서 저희 같은 과학자나 교수들이 말이죠. 지난 10몇 년 동안에 엄청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기후 온난화 때문에 생긴 문제라서 기껏 교수들이나 과학자가 내놓은 것이 뭐 할 때 거기다 홍삼을 좀 집어넣거나 마늘을 좀 집어넣으면은 좀 곰팡이가 적게 피더라 이 정도지 곰팡이가 못 피게 하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이제 뭔가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대구 하게 되면은 생각나는 유명한 과일이 뭐죠? 사과. 이제 사과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내 나이 들었다 이 얘기예요. 요새 대구 사과가 어디 나요? 아니 10대든 20대들한테 물어보세요. 대구 사과라 그러는데 사과나무 구경한 적이 없는데. 그죠? 왜요? 기후 온난화 때문에 사과밭이 다 북쪽으로 다 올라갔다. 그죠? 현재 우리나라 전통 이 장담그기가 작년 12월에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등록은 됐는데 거의 단절될 시기에 왔어요. 왜?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는 없어요. 제일 큰 문제가 아플라톡신 문제. 그래서 한번 아플라톡신이 나오면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된장, 간장은 아플라톡신을 꼭 분석해서 그 기준치 이하가 되는 것만 시중에 유통되도록 그렇게 법으로 하는데 만약 담궜는데 기준치 이상이 되면 뭔가 그 해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현재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 1년에 한 번 담궈가지고, 그죠? 누가 콩 삶아가지고 덩어리 매주 만들어가지고 지폐 묶어 건조했다가 1월 3월 장 담그게 했다가 봄 여름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 장독 뚜껑 열어가지고 햇빛 보여서 살균하고 왜 안 보이면 곰팡이가 바로 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을에 장 가르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많이 담궈가지고 장독에다 이제 놔두게 되면 위에가 또 곰팡이가 또 피어요. 된장 같은 거 위에 곰팡이 또 피어요. 그 곰팡이 안 피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계속 때려넣고 소금을 계속 때려넣으니까 재래식 된장 간장 하게 되면 다들 맛이 어떻다 그러죠? 짜다라는 인상밖에 없어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식 된장 간장의 현주성거예요. 더군다나 30대나 40대 젊은 부부들이 도시에서 생활할 때 된장 간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상업용 간장을 갔어요. 마트에서 팔고 있는 다 상업용 된장 간장을 갔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5천만이 상업용 된장 간장은 약 90%가 바로 상업용 된장 간장이에요. 상업용 된장 간장은 어떻게 만드냐? 콩을 발효할 때 우리나라는 고초균을 사용한다고 했죠.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균이 있습니다. 그걸 황국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문적 용어는 아스퍼질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황국균이에요. 이거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균입니다. 이걸 가지고 콩을 발효하게 되면요, 간장 맛이 좀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몽고간장 해가지고 거기다가 흰밥 넣고 계란 넣고 참기름 넣어가지고 막 비벼가 먹는 법이 진짜 맛있었잖아요. 그죠? 바로 그 단맛. 그리고 발효 기간이 짧아요. 고초균을 이용한 것보다는 더 짧게 합니다. 뭐하고 관련돼서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황국균을 딱 알고 있는 균을 사용했기 때문에 매년 맛이 같은 맛, 동일한 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제품이 일본의 그 유명한 기꼬만 미소인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기꼬만 미소가 뭐예요? 전 세계를 잡아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 황국균은 60도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거 가지고 된장간장 가지고 요리하는 순간에 균은 다 죽어버려요. 오로지 그 현재 상업용으로 팔고 있는 그 간장을 우리가 양조간장이라고 했는데 양조간장이 다 뭐라고요? 황국균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상업용 된장간장 만드는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 황국균으로 만들더라도 몇 개월의 발효와 숙성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돈 든다 해서 요즘은 산푼의 간장. 콩을 먼저 기름을 뺍니다. 기름을 빼게 되면은 깻목 같은 탈지 대두가 나오죠. 그 탈지 대두에다가 염산을 부어요. 염산을 부으면요, 발효가 아니에요. 이틀 만에 공정이 끝납니다. 그걸 산푼의 간장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나쁜 방법으로 간장을 생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경제성만 따지는 거예요. 원가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산푼의 간장을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안 사니까 아까 양조간장 있죠. 황국구가 한 거 있죠. 거기에다가 산분의 간장을 섞는 것을 우리가 혼합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트에 뭐 진간장이나 뭐 이런 거 있죠. 다 혼합간장이에요. 혼합간장이 뭐예요? 양조간장에다 뭘 섞었다고요? 산분의 간장을 섞어 놓은 걸 혼합간장이라고. 그 혼합간장을 우리가 지금 다 먹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간장. 그런데 상업용으로 된장간장을 만드는 사람은 목적이 돈 버는 거기 때문에 콩을 또 전부 수입콩과 유전자 변형 콩을 사용합니다. 전부. 왜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도 전부 다 돈 버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뭘 먹느냐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있는 상업용 된장간장의 심지어는 미소 기꼬만의 현 주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쪽은 만드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안 하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 덩어리 매주 만드는 때 건조할 때 생기는 그 곰팡이 문제 때문에 여기도 또 거의 중단될 시기에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창군을 찾아가서 제발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합시다. 그래서 순창군과 함께 국가연구과제를 신청해서 5년 동안에 무려 연구비를 50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 처음이에요. 50억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고초균 중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낫또라고 팔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죠. 근데 그 낫또는 일본에서 낫또균을 수입해 와가지고 낫또는 일본 사람들이 아까 황국균 만들듯이 낫또도 일본균이에요. 일본균을 사갖고 와서 한국에서 발효해야지만 제품 이름에다가 낫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자존심 상한다. 왜 우리나라가 일본균을 사용해야 되냐? 여러분, 콩 발효하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콩의 원산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로 콩이 펼쳐나갔어요. 함경도와 만주가 콩의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함경도 위에 흐르는 강 이름이 뭐죠? 두만강. 두자가 콩두자입니다. 만자가 가득 찰 만자예요. 그 강에 콩이 얼마나 많이 찼으면 두만강이라고 부르는 한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단백질 공급원이 고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은 콩을 먹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그런데 현재 콩을 먹지 않습니다. 콩이 전부 다 동물성 단백질, 고기로 다 바뀌었어요. 그 바람에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대장암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특히 20세에서 49세까지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 환자가 전 세계 1등이에요. 주범이 뭐예요? 육식과다 섭취. 육식과다 섭취. 그래서 대충 먹거리에서는 정확하게 초점이 말이죠. 우리 젊은 친구들 10대, 20대, 30대가 먹는 고기의 약 4분의 1, 25%를 원래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인 콩 발효 음식으로 바꿔주자. 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연구를 이제 진행해 왔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된장 간장을 누구나 쉽게 빨리 담글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메주에는 말이죠. 그 연구비 50을 받은 걸 가지고 전국의 된장 간장통을 다 뒤져가지고 수천 년 내려오던 우리나라 한국 전통 토종균주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그 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동물 실험, 면역력 실험도 하고 장의 환경에 대한 부분도 실험하고 사람에 대한 임상 실험도 하고 해서 특히 일본의 나또균이나 황국균을 이길 수 있는 균, 그 균을 찾아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균주가 우리나라 재산이기 때문에 특허권은 현재 순창군이 갖고 있고요. 저희 태초 먹거리에서 이제 독점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즉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토종균주, 특허받은 토종균주로 만든 메주를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먹으면 장 건강이 좋아지고 먹으면 황금변을 볼 수 있는. 원래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내려준 그 멋진 전통 기술을 제가 과학화시키고 표준화시켜서 이제는 낫도 기꼬만을 이길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세계를 떠나서 현재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먹어보고 난 다음에 맛있고 효과를 보면 뭐예요? 일단 먼저 여러분 가족들한테, 특히 아이들한테, 그죠? 아이들한테 먹여보고 더 좋은 뭐예요? 친구, 친척들한테 같이 먹어보는. 또 우리 콩을 먹으면 이래가지고 우리 콩 농사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활성화를 시키고. 그래서 두 번째 역사적인 사실은 아까 첫 번째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여러분 행사에 참석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전 세계 여기밖에 없는 유일한 한국 토종균주로 만든 메주를 가지고 여러분 된장 간장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역사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흥분되지 않으세요? 그죠? 네. 더구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 아들, 딸들에게 한번 같이 먹여봐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직접 해보시라고요. 이미 저희들은 과학적 근거, 임상실험은 이미 다 거쳤기 때문에 동참하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호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있게.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 조그마한 병, 다이소 같은 데 가면 1,000원짜리, 150ml짜리 예쁜 병이 있어요. 유리병. 이렇게 맥주잔 같이 이렇게 손잡이 되는 아주 작은 1,000원짜리에다가 간장 조금 넣고 된장 조금 넣어가지고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한테 선물로. 그죠? 선물로. 뭐 선물 그래가지고 요즘 뭐 선물 보통 뭐 하나요? 요즘 선물하기도 애매모호하죠. 그죠? 뭐 줄 거나 마땅한 게 없어요. 그죠? 선물. 꼭 자기가 직접 담근 거 가지고, 그죠? 그 150ml짜리 유리병에 예쁜 병에 1,000원짜리 병에 넣어가지고 한번 자기 정성이 담겨있던 된장 간장을 한번 소개해보고 또 그 사람들이 먹고서 효과가 있고 맛이 있다 그러면, 자, 제가 아무리 태초 먹거리 관련돼서 이 프로젝트나 일을 하더라도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맛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맛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 먹거리 학교에 태초 메주의 교실에 구호가 있습니다. 맛있다. 근데 먹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좋다. 근데 만들 방법이 너무 쉽다. 쉬워야 돼요. 맛있어야 돼요. 효과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건강한 거라도. 그래서 태초매주의 구호가 쉽다, 맛있다, 좋다입니다. 한번 오늘 구호 불러보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저 따라서 구호를 외칩니다. 쉽다, 쉽다, 맛있다, 맛있다, 좋다. 좋다. 이 영혼이 좀 빠졌습니다. 좋다 정도 되면 탁자람 쳐야지. 좋다가 되지. 그러니까 좋다. 자, 다시 합니다. 쉽다, 쉽다, 맛있다, 맛있다, 좋다. 좋다. 그치, 이 정도는 돼야지. 한번 이런 부분을 이 제천 지역에서는 지금 여기가 오늘 처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문화를 좀 우리나라 가장 기본적인 된장 간장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마트에 가서 샀던 그 된장 간장의 정체를 오늘 아셨잖아요. 그죠? 일단 그건 뭐예요? 황국균을 만든 거다. 원가 더 내리려고 거기다가 뭘 섞었다? 3분의 간장을 섞어서 혼합간장, 진간장이라 파는 것이 전부 마트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유전자 변형 콩으로 만든 거다. 유전자 변형 콩은요, 가격은 싼데요, 자연의 법칙을 어긴 거예요.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대한민국 사람이 국민소득 3만 5천 불이 되어 있는데, 좋은 집 원해요. 좋은 차 원해요. 좋은 화장품 원해요. 좋은 옷도 원해요. 다 좋은 걸 원하는데 유일하게 먹거리만 가격이 싼 것만 원합니다. 유일해요. 전 세계에서. 저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먹거리 중에 가장 싼 것만 한국으로 옵니다. 비싼 건 조금 더 일본이나 심지어는 동남아 쪽으로 가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중국으로부터 김치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 가장 싸구려 그 김치.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김치. 그게 대한민국 모든 식당에 전부 다 중국산 김치예요. 왜요? 가격이 싸니까. 거기 고춧가루 제대로 썼을까 안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뭐 비빔밥 한다고 뭐 고추장 만들어진 거 또는 뭐 식당에서 그 고춧가루 좀 많이 먹고 나면요. 그 다음날 변을 보면요. 변이 황색입니다. 물감 다 태웠어요. 물감. 고추 씨 같은 거 갈아가지고 그냥 물감을 태웠어요. 물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매주만큼은, 된장 간장만큼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우리 태초 매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참석하신 거 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 여기 센터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곳이 센터가 중심이 돼서 제천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한국의 전통 음식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앞으로는 이제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특히 우리 태초 먹거리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엄마들이 올 때는 아이들을 꼭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유치원학이 됐든 초등학교 됐든. 왜냐면은 엄마가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애들이 안 먹는데 지가 만든 거는 먹어요. 네, 지가 만든 걸. 그리고 재밌어요. 만드는 과정이. 그래서 꼭 아이들과 함께 하여튼 이 프로그램을 여기 지금 이 제천센터가 중심이 돼가지고 제천에 사는 거주민부터 시작해서 인근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이 프로그램이 좀 이제 더 왕성하게 좀 되면은요, 제천에 놀러 오는 관광객들이 이런 데 와서 된장면주 담궈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오늘 관광 프로그램, 뭐 제천시나 또는 군하고 좀 얘기를 해서 관광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도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큰 그 효과를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졸지에 그냥 와서 보니까 그냥 이게 국제 행사가 돼버릴 거거든요. 유네스코 국제 행사가 되겠고, 이거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또 태초 매주 우리나라 전통 발효 균주 가지고 한 게 됐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의도치 않게 여러분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대표자 회의가 된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대표자 선발대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제천을 살릴 수 있는, 그죠? 제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시작 모임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